그래서 유아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이 유아들의 특징에서, 놀이의 특징에서 보면 같이 모여는 있으나 어떻다 그랬어요? 각자 논다 그랬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거를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죠. 내면의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사고 하면은 유아의 특징입니다. 유아의 특징.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어떤 게 있다? 분노 발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싫어 하면서 거절하는 거 있죠. 거절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 유아의 특징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대변 훈련하고 소변 훈련하는 거 있죠. 대소변 훈련이 언제 이루어진다? 유아 때 이루어지는데, 특히 대변을 먼저 하고 소변을 할 건데, 대변은 12에서 18개월, 소변은 대변이 끝날 때쯤 돼서 16에서 24개월이지만 제일 좋은 답은 어떤 거다? 유아의 준비가 되었을 때, 말귀를 알아듣고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나 인성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하는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투약법, 이런 거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투약법. 그래서 점적기로 줘라. 그리고 쓴 약을 달다고 속이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삼키도록 하고 꿀물 같은 데 타서 줘도 좋다 하는 거, 이런 부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서는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들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성적, 그리고 방치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방임이라고 하고, 버리는 거는 유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 종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예요. 자, 이제는 유아들이 이제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하는 경우죠. 그럼 이때 입원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질환, 증상이 있어서 입원할 건데, 이때는 어떤 간호를 하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편적인 어떤 간호가 기본 간호와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라서요. 은근히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같이 봐주십시오. 요게 이제 아동 간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입원 하나는 부모와의 격리 때문에 가장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어린 화나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간호조무사랑 따라서 들어가는데 막 안 들어가려고 떼쓰는 거죠. 우리 흔히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거는 뭐다? 격리 불안인 거죠.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의 격리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억지로 떼어놓는 것보다는 어떻다? 좀 예민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보호자를 함께 두어서 보호자가 옆에 있게 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열나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고열간호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열간호. 자, 그럼 열이 나면은 어떻게 간호합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내용들이에요. 우선은 실내 기온을 당연히 낮추어야 되겠죠. 그리고 옷을 벗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본 간호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열이 날 때는 이때 어쨌든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 있습니까? 시상하부라고 해서 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 쪽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차갑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상하부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열이 날 때 찬물이나 얼음 베개를 해주는 거예요. 얼음 베개.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거죠. 머리는 차갑게. 근데 전부 사지를 다 차갑게 하면 또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발은 어떻게 한다? 따뜻하게.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갑게 얼음 주머니, 발은 더운 물 주머니.
되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때 열이 날 때는 여러분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열이 날 때는 미온수거든요. 이 미온수 하면 여러분 열이 떨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어제 뭐 했습니까? 아토피 하면서 소양증에도 미온수 목욕이 도움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럼 이 미온수로 열이 날 때 닦아줄 때는 만약에 아이가 39도야. 그렇다 해서 엄청난 냉수로 닦아주라는 건 아니고요. 체온보다 약 어느 정도 2도씨 정도 낮은 미온수가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이고, 그래서 38도다면 한 36도 정도 물로 닦아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저히 미온수로도 조절이 안 되면 의사의 오더에 따라서 열을 떨어지게 하는 약이 있었죠. 알코올이요. 알코올. 이 알코올은 열을 뺏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로 닦아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소독력이 좋은 알코올은 몇 퍼센트 알코올입니까? 70에서 75% 알코올인데 그걸로 닦으면 너무 세. 그래서 열이 날 때는 몇 퍼센트 알코올로 닦아주자? 30에서 50% 알코올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자. 그래서 알코올 마사지 하면은 30에서 50. 소독이라고 말하면 70에서 75. 되셨죠? 보시고. 자, 그러면 미온수로 닦아주든 알코올로 닦아주든 닦아줬거든요. 그럼 닦아주고 나서 바로 직후에 체온을 재면 열이 떨어지는 변화가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다시 열을 한번 재어봐야 되겠죠. 효과를 알려면. 그럼 그때 열은 언제 잰다? 반드시 30분 정도는 지나서 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체온은 바로 직후에 잰다 이렇게 말하면 X 30분 정도 지나서 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이 열 같은 경우는요, 어린애들한테 가장 많은 경련이 열 때문에 나는 경련이에요. 그래서 6번 어린이에게 흔한 경련은 열성 경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련을 유발하는 질환, 경련을 유발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경련이 생깁니까? 이래 말하면 소아들한테 가장 많은 경련은 뭐 때문이라 금방 그랬습니까? 열성 경련이라 그랬죠.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자, 얘는 깊고 좁은 상처, 아포 형성균이고 신경조직을 좋아하고, 그리고 후궁반장, 아광긴급, 조소 이